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비뇨기 관련 상담을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남성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은 아침 풍경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아침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어느새부턴가 자취를 감추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남성 기능을 되살리는 것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신경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건강 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려니 하고 체념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반복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잃어버렸던 아침의 활력을 되찾고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의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쁘게 손상된 곳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렘수면이라고 불리는 꿈을 꾸는 단계에서 남성의 신체는 아주 중요한 혈관 청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적인 자극이나 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하룻밤 사이에도 서너 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자연스러운 발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내는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왜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수축해 있던 해면체라는 조직에 혈액을 가득 채워서 팽창시키면 그 압력으로 인해 조직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공급됩니다. 마치 고무풍선을 주기적으로 불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서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도 주기적인 팽창 운동이 없으면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섬유화라는 것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탄력을 잃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기능이 필요할 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야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발기는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하는 자가 정비이자 노화 방지 운동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밤새도록 이루어져야 할 이 자가 정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조직은 산소 부족 상태로 밤을 지새웠다는 신호인 것이죠.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면체 조직은 점차 위축되고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은 떨어지며 결국에는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매일 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잠들기 전의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해 나간다면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의 비밀입니다. 잠자리 들기 최소한 서너 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이어트나 위장 건강만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은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기름진 야식이나 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잠들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은 밤새도록 위장에 몰려가서 소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재생과 회복, 그리고 하체 쪽으로 보내져야 할 귀중한 혈액이 뱃속에서 음식물과 씨름하느라 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소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발기를 유발하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의 생성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녁은 되도록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서 저녁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식사 시간을 앞당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시되 식사는 조금 더 일찍 맞춰서 잠들 때는 위장이 편안하게 비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위장이 쉬어야 비로소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야 우리 몸의 가장 말초 부위까지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지키셔야 할 습관은 빛 공해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꺼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우리 60대, 70대 환자분들도 유튜브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느라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불빛을 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파장의 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뇌는 이 빛을 햇빛으로 인식해서 밤에 나와야 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버립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렘 수면 단계가 짧아지거나 나타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야간에 자가 정비 활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며 세상 걱정을 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뇌를 깨우는 것은 내 몸의 재생 공장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색하고 심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환자분은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시계조차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신 후 1달 만에 잃어버렸던 아침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잠들기 직전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훈련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특히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신 중년 남성분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으면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긴장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완 모드인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강제로 전환해주는 스위치가 바로 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면서 4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오므려서 6초 동안 아주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5번에서 10번 정도만 반복해보세요.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면서 온몸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호흡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돕고 몸을 완벽한 휴식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긴장이 풀려야 혈액이 돕니다. 혈액이 돌아야 막혀있던 곳이 뚫리고 죽어있던 기능이 살아납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나의 몸에게 이제 안심하고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네 번째 습관은 수분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반 잔 정도 혹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계속 배출합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고 미세한 혈관까지 혈액을 밀어넣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남성의 그곳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 치명적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고 혈액 순환을 돕는 생강차나 대추차, 인삼차 같은 전통차라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술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게 할 수는 있어도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탈수를 유발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은 밤새 우리 몸을 도는 혈액의 윤활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의 총량입니다.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남성은 7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남성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잠은 훈련하면 늘릴 수 있고 환경을 바꾸면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녁 식사 조절, 블루라이트 차단, 이완호흡법을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밤의 습관들 어떠신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아침의 풍경을 바꾸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나를 위해 투자하는 이 작은 정성들이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야, 여기까지가 잠들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할 루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고 난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사이 충전된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하루의 활력을 결정짓는 아침 습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행동 중에 의외로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첫 5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 더 나아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밤새 쉬고 있던 몸을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혈액순환의 속도가 달라지고 이는 곧 활력으로 직결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인지는 바로 이 아침 루틴에 달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성의 성기에는 뼈가 없습니다. 오로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신경의 작용으로만 지탱되는 기관입니다. 뼈가 없다는 것은 곧 혈액이 가득 차야만 단단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수압이 약하면 호스가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도 남성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류를 강하게 펌핑해주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시거나 땀을 뻘뻘 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 동작을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침대 위에서 혹은 침대 옆에서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골반 가장 아래쪽에서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성기를 받쳐주고 있는 해먹 같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소변 줄기도 강해지고 발기 시 혈액을 가두는 힘도 좋아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 누운 상태 그대로 하셔도 좋고 일어나서 서서 하셔도 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을 찾으시면 됩니다. 항문과 성기 사이의 근육을 몸 안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조여주세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쉬면서 근육만 조인 상태로 3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빼고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거나 이를 닦으면서 하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꾸준히 하신 환자분들은 한 달 정도면 확실히 묵직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십니다. 소변을 참는 힘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2번째는 산화질소 호흡법입니다. 제가 앞서 밤에도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의 호흡은 조금 더 활력을 깨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기체 물질인데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콸콸 흐르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깊고 리듬감 있는 호흡만으로도 이 기적의 물질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채우세요. 그리고 4초 정도 숨을 멈추며 산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약 6초에 걸쳐서 묵은 공기를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기 전에
2초 정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을 6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약 2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호흡을 마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텐데 그게 바로 말초 혈관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몸의 엔진에 최고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인 불안감이나 수행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운동은 제자리 무릎 높이 들기입니다. 이제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심장 박동을 조금 높여줄 차례입니다. 편안하게 서서 제자리 걸음을 걷듯이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을 골반 높이 이상으로 힘차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요. 1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 보세요. 이 동작은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힘차게 올려주고 골반 주변의 근육과 혈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골반 깊숙한 곳으로 혈액을 강제로 밀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나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가볍게 몸을 푼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뛰실 필요는 없고 리듬감 있게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골반적인 운동, 호흡, 제자리 걸음까지 다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의 투자가 가져오는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운동들을 처방해 드리면 처음에는 겨우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혈액이 흘러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쓰지 않는 기계가 녹이 세울듯이 우리 몸도 의식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능이 퇴화합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내 몸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뇌와 신체에 보내는 의식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침 발기의 강도가 달라지고 관계시 조절 능력이 향상되며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충분한 휴식과 이완으로 재충전을 하고 아침에는 활기찬 자극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더디거나 오히려 점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게 문제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 실수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매일 하던 행동이 내 남성성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첫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약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잠이 안 온다고 혹은 하루의 피로를 푼다고 저녁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주 한두 잔, 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기능, 특히 야간 발기력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우리 뇌를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계를 둔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면 겉으로는 푹 자는 것 같지만 뇌파를 측정해보면 깊은 잠인 렘 수면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뚝 끊겨버립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성의 성기는 렘 수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기하며 자가 정비 운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술을 마셔서 이 단계가 사라지면 밤새도록 이루어져야 할 해면체의 수축과 팽창 운동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조직은 점점 위축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고환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호르몬 생산량을 떨어뜨립니다.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지쳐서 호르몬 대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신경은 무뎌지고 호르몬은 줄어들고 혈관은 탄력을 잃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술 대신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켜주는 차를 드시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생강이나 대추 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캐모마일 차가 훨씬 더 좋은 수면제이자 정력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실수는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의자입니다. 은퇴하신 후 댁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식탁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앉아있을 때 체중이 쏠리는 부위가 바로 회음부입니다. 회음부는 성기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앉아있는 자세는 이 통로를 꽉 눌러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를 발로 밟고 있으면 물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오래 앉아있으면 성기로 가야 할 혈액이 차단됩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는 엉덩이가 푹 꺼지면서 골반 주변을 더 압박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서만 지낼 수는 없겠죠. 핵심은 중간중간 끊어주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광고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세요. 30분이나 45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서 3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눌려있던 혈관을 풀어주고 다시 피가 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몸에게 줘야 합니다. 만약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방석이나 기능성 쿠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음부 압박을 최소화하고 골반 주변의 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사실 신체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늙어서 다 끝난 거 아니냐? 파트너도 없는데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념과 포기가 사실은 뇌에서 성기능을 끄는 스위치를 내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하면서도 단순해서 주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구와 기능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심리적인 것에입니다.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는 부정적인 자기암시가 뇌에 입력되면 뇌는 즉시 성 관련 호르몬의 생산 라인을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내 몸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라고 믿고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몸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잠자고 있던 세포들을 다시 깨웁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사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성관계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이 소중한 기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8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아주 주저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고 앞으로도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는데 굳이 남성 기능을 신경 써야 합니까? 남들이 알면 노망났다고 할까봐 겁납니다. 그때 제가 정색을 하고 환자분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발기력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뛰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신경이 얼마나 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력이 충분하다는 몸의 외침입니다. 파트너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은 따뜻한 손으로 하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세요. 불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물을 부어 꺼버리지 마시고 다시 살살 부채질을 해서 불꽃을 살려내야 합니다. 의식적인 자기 탐색, 내 몸과의 대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끊어졌던 신경과 혈관을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총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60세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이 혈액순환과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 동안 하는 골반적인 운동과 호흡, 그리고 활기찬 제자리 걸음은 하루의 활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화를 일찍 마치고 위장을 비워두며 스마트폰 대신 편안한 이완을 선택하는 것이 밤사이 내 몸을 재생시키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술을 멀리하고 틈틈이 일어나서 움직이며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시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생각보다 탄력적이고 여러분의 세포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아랫배에 묵직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치명적인 실수, 즉 음주수면, 오래 앉아있기, 그리고 마음의 포기 중에서 하나라도 고쳐보겠다고 다짐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창에 네 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도 실천이 중요하니 알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과 선언이 뇌에 각인되어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희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연료인 테스토스테론 자체를 채워주는 방법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60대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을 약물이 아닌 음식과 천연 영양소, 그리고 특정 생활 전략을 통해 안전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남성 호르몬 부활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 수준이 아니라 호르몬 대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의학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성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가족과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자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원동력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말 못할 고민으로 속을 끓이고 계신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으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눈을 뜨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